안녕하세요. 초보 검사원을 위한 검사 꿀팁 네 번째 영상이고요. 내용은 이제 고객과의 관계에서 그 고객을 한번 구분을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뭐 사실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긍하는 고객과 불복하는 고객이 있는데 이 상황은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수긍하는 고객이 있고 불복하는 고객이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그 상황을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아니 뭐 적합이 나왔는데 뭐 고객하고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항의하는 그 고객님들이 있고 내 차에 이상이 있을 때 이 검사원들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그 수리하도록 안내를 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긍하는 고객분들이 되겠고, 불복하는 고객들은 부적합이 났는데 왜 이렇게 바쁜데 또 다시 오게 하느냐, 그냥 가가지고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이런 부적합을 받아봤다고 해서 당황스럽다, 서운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안 해주고 이렇게 부적합을 만드느냐, 뭐 그렇게 하는 그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하느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검사원이 교육을 받지만은 그 고객 관계, 고객에 관해서는 교육이 좀 미비한 편이긴 합니다. 사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사실 검사원은 자동차를 이제 검사하는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소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객 상대를 하는 것도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면 그것 또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또 알고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나쁠 것이 없죠. 고객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갖고 어떤 친절하게 해주는 거, 또는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화를 시키고 마땅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번호등이 안 들어오는 상태죠. 번호등이 안 들어온 상태고, 이거는 또 파손도 된 상태거든요. 네, 이거는 영업용인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인 경우인데 그런 사례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물론 파손이 됐습니다만은 커버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등이 안 들어오는 상태였을 때 왜 이거 한 개가 들어오는데 이거 한 개, 이거 가지고 부적합을 하느냐. 근데 이거 가지고 부적합을 하느냐. 이게 참 제 입장에서는 좀 안 될 얘기예요. 이 부적합이라는 이 정도가 번호등이라 해서 가치가 낮은 게 아니고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 수준은 이게 안 들어와서 부적합이 되는 거하고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는 거하고 그 수준은 동등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객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별것도 아니라고. 근데 별것이 아닌 게 아니죠. 번호판은 야간에도 식별이 돼야 되는데 이 번호판이 식별이 안 됐을 경우에 차량을 식별하기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호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제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이 번호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뭐 번호판 이렇게 변경하는 거, 번호판 바꿔치기 하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뭐 기소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봉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봉인이 없으면은 이것도 이제 부적합 사항인데 번호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뭐 일반인들은 뭐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냥 해달라 이거예요. 왜 검사원들이 검사를 했으면은 이게 안 들어오는 거 알면 알아서 이거를 교환해주고 합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개인 택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검사비도 싸요. 검사비도 똑같이 받는 데도 있지만은 이게 뭐 조합이랑 연결되어 있거나 뭐 렌터카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데에서는 택시를 검사비를 좀 싸게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택시들이 많이 출입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적당하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검사비도 싼데 번호등도 그냥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리하는 게 검사원 업무는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지만은 검사원은 간단한 조정 업무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제 수리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안 돼요. 물론 여유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검사원들이 번호 등 교환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윗사람들의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뭐 한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된다면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법이 그러하고 또 검사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계가 안 들어와도 부적합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따라야 되고, 그거를 콜센터에서 하든지 해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해줄 이유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것 때문에 고객이 뭐 왔다가 다음에 안 온다 이런 거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여튼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검사원들은 법으로서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야간에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또 특히 이제 후미등이라든지 제동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안 들어오면은 마땅히 수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게 다시 오게 하느냐, 여기서 해주면 되는데 검사원들이 여기서 하라 마라, 물론 이런 거는 같은 공장에서 정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서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 뭐 할 수 있거든요. 뭐 아무개 고지식한 뭐 그런 소장은 뭐 알아서 해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손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우리가 뭐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서라도 해주면 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강요할 수 없다, 여기서 하라고 하면은 정비하고 검사하고 유착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이상 없는 것도 일부러 부적합을 내가지고 여기서 돈 벌으려고 수리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오해를 살까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장이나 책임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상황을 봐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 같은 공장에서 그런 정비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하고 가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딴 데까지 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복을 할 때도 설명을 잘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깔아앉혀서 부드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차갑게 얘기해서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등화장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불복하는 고객들도 많이 있고, 뭐 시트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분란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검사원들은 검사원들 나름대로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되도록이면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고객들이 수리를 하도록, 원상 복구를 하도록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뭐 이런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와 관련해 가지고도 좀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풋 브레이크 옆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파킹 브레이크라고도 하죠. 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적합이 됐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원들이 뭐 이것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지만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쓰지를 않지만은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런 검사원들이 있어요. 풋브레이크하고 사이드랑 같이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동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런 이제 고객의 불만을 발생시키지 않는 효과도 있고, 또 만약에 부적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재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검사는 결국 누가 다시 해야 되냐면 검사원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동력 검사하는 게 무리가 따르거든요. 다리가 아픈 거예요. 검사를 진짜 많이 하는데 막 100대씩 하는데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한두 대 더 하는 게 싫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대부분 이제 검사소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겁니다. 처음에 ABS를 시작하기에는 좀 시작할 수도 있어요.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뭐 브레이크를 왜 사이드로 왜 부적합을 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질책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검사를 하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안 나와요.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제 생각에는 한 80%는 거의 부적합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거를 검사원들 편의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합격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나 다 좋을 수도 있죠. 고객도 좋고, 또 소장도 좋고, 검사원도 좋고, 그 다음에 사용자도 좋고. 그러니까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건데, 뭐가 맞는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냥 부적합을 합니다. 대부분 웬만하면은 부적합을 하는데, 만약에 관능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부적합 사항이 있었을 때는 사실 이런 거 부적합을 하기는 좀 편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ABS 먼저 타고 그다음에 관능을 보고 전조등 하고 그다음에 배출을 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워. 이거 어떤 검사소마다 좀 환경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또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또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능을 먼저 보고 ABS를 타고 전조등하고 배출을 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쉽죠.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검사원들이 좀 해야 될 업무라고 봐야 돼요. 수긍하는 고객한테는 뭐 잘 설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오면은 다시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이제 불복하는, 그냥 강요하는, 강제로 뭐 해달라고 하는, 나는 뭐 인정 못하겠다. 제대로 되는데 왜 부적합이냐, 이거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뭐 정말 그 개조하는 것들, 불법 개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서도 검사원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나는 정상이다, 순정이다, 그렇게 막 우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들을 이제 상대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검사 업무인데, 나름대로 이 고객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의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나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잘못된 책임을 나한테 지우는 일이 없이, 차가 문제가 있으면 차주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 검사원들은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고, 알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